한 번 다 읽었어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잘 모르겠어. 읽긴 읽었다 이거지. 한 번 더 읽어볼래? 왜냐하면 지훈이가 아직 안 왔어. 네,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선은 이거는 내신에서도 중요하고 수능 필수 과목입니다. 조금 감기 기운이 있나 봐요. 몸 따뜻하게 하고. 먼저 이거 하기 전에 다음에 설명 한번 해볼게요. y는 EX가 있어. 함수입니다, 그죠? y는 EX라 하든 fx는 EX라고 하든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인데 우선은 x가 0.9일 때 y 값을 계산을 해보면 1.8 나오겠다, 그지? 그 다음에 x가 0.9보다는 조금 더 크게 잡아서 0.99 이래 잡아. 0.99 잡으면 0.9보다 큰 건 맞잖아. 그때 y 값을 계산을 해보면 1.98 y 값이 이전보다 조금 더 큰 것도 맞죠? 그 다음에 x 값을 조금 더 크게 만들어 0.999 그렇게 하면 이전보다 x 값이 더 커진 거 맞습니다, 그죠? 맞는데 y 값을 계산을 해보면은 1.998이 되려나? 맞지? 그러면 y 값도 이전보다 조금 더 커진 거 맞지? 예. 그런데 지금 1보다는 작은 x 값들이지 1보다는 작아. 그리고 y 값은 2보다는 작다라는 건 알겠지? 2보다는 작지.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x 값은 계속 키우기는 키우는데 1보다는 작은 상태를 유지를 해. 그러면은 x가 계속 커지는 건 맞을 텐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x가 1에 다가간다 이렇게 얘기해. x가 1이다가 아니라 x가 1에 다가간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되겠습니까? x 화살표 a일 때 이렇게 하면은 느낌이 살질 않잖아.
x 값이 a라는 값에 다가갈 때, x가 a에 다가갈 때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x가 1에 다가갈 때 그때 y는 어디에 다가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y는 2에 다가간다. 혹은 y 대신에 fx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면 fx는 2에 다가간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지. 여기까지가 그 내용인데 만약 이 상황이 성립한다면 우리 뭐라고 읽느냐면 x가 1에 다가갈 때 y가 2에 다가간다. x가 1에 다가갈 때 fx가 2에 다가간다. 요거를 해놓고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x는 1에서 y의 극한은 2이다 이렇게 읽어요. x는 1에서 y의 극한은 2이다. 혹은 극한값은 2이다. 혹은 fx의 극한값은 2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 자, 그림. 이게 y는 2x야. y는 2x고 여기가 x값이 1이고 여기가 y값이 2야. 그러면은 1에 점점 다가간다를 x는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 x는 점점 1에 다가간다를 저렇게 표시해. 그러면은 y값은 2에 다가간다를 점점 이렇게 표시해. 이 상황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해되지? 화살표를 한 개만 그릴 수도 있어. 이게 세 개를 내가 그렸는데 한 개를 그리든 세 개를 그린들 무슨 상관이겠어요? 똑같은 의미예요. x가 1로 다가가는데 y 값은 2로 다가간다. 여기까지 될까요? 그게 괄호 1번 설명인데 이렇게 다가간다면 y는 2에 수렴한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y는 2에 수렴한다. 수렴한다라고도 표현해요. fx는 2에 수렴한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여기까지 반복해서 입에 붙일 수 있으면 좋아요. 마지막 물어봐주고 출결 체크 안 하면 또 관심 없다고 징징하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발산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 수렴한다는 거를 조금만 더 덧붙이면 특정한 값이어야 돼. 모이는 값이, 수렴하는 값이 특정한 실수 값이어야 돼. 두 개가 돼도 안 돼. 오직 하나의 실수 값에 다가가야 돼. 그래야 수렴한다고 얘기해. 두 개가 돼도 안 돼.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y는 마이너스 1의 x제곱 이럴 수 있잖아. 물론 우리가 저런 함수를 만나기는 힘들겠지만 좀 그렇지. 이건 좀 그렇고 뭐가 있을까? 여기서는 그걸 만나기 어렵겠구나. 만나기 어려우니까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겠다. 발산으로 바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이 기호를 내가 말 안 해줬네.
여기서 여기까지 쓴 거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쓴 거는 완전히 똑같은 뜻이야. 그러니까 좀 전에 기호를 다시 LIM 쓰고 X 화살표 1 쓰고 여기 Y를 쓰든지 아니면 리미트 X가 1로 다가갈 때 fx 극한은 2 이런 식으로 쓰면 돼. x가 1로 다가가는데 그때 f의 극한이 2입니다. 이런 뜻이야. x는 1에서 fx의 극한은 2이다. 이걸 한글로 이렇게 읽어줘도 되고 아니면 영어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y는 2로 간다. 이렇게 읽어도 되고 다 이해되겠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새로운 기호가 낯설긴 하나 같은 뜻입니다. 함수의 발산 수렴한다는 말하고 발산한다는 말은 이게 정반대의 말인데 퍼뜨린다는 거지, 그지? 발산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발산한다, 퍼뜨린다는 거잖아. 모은다라는 게 수렴한다라는 거면 발산한다는 건 퍼뜨리는 거고요. 그래서 발산하는 경우가 수렴하지 않는 경우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우리가 함수에서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읽어봤겠지만 계속 함수값이 커지는 경우, 계속 함수값이 커지는 경우, 계속 함수값이 작아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팔자는 아니고요. 쓸 때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팔 맞네. 팔 맞네. 옆으로 누우면 팔이잖아. 잘 때 이렇게 기대서 자든 옆으로 이렇게 기대서 자든 팔은 팔이다, 그지? 팔 맞네. 팔 맞네, 팔. 그런데 읽을 때 요거를 무한대 이렇게 읽거나 아니면 양의 무한대 이렇게 읽어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을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그냥 무한대라고 읽지 않습니다. 우리 플러스 3은 그냥 3이라고 읽지만 마이너스 3은 꼭 마이너스 붙여서 읽잖아요. 그것처럼 앞에 음의 무한대 이렇게 읽어주면 되고 우리가 익숙한 발음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니까 이걸 플러스 무한대라고 읽고 이걸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읽고 그 정도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또 유독 한국 사람들이 여기서는 양의 무한대라고 읽고 여기서는 음의 무한대라고 읽는 편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무를 말하지 않고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이렇게 말하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언제 이런 경우가 발생하느냐? 여러분들이 이런 적이 있을 거야. y는 x분의 1이라는 함수가 있다. x분의 1이라는 함수가 있다. x가 0.1이면 y 값은 역수니까 10이 되겠지? 맞죠? x 값을 더 줄여보자. 0.01 더 줄여보자. 더 줄이면 y 값은 역수니까 100이 되겠지? 더 줄여보자. x는 0.001이면 y 값은 1000이 되겠지? 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x 값이 0.1일 때보다 0.01일 때 줄어들었지. 또 0.01일 때보다 0.001을 생각해 보면 더 줄어들었잖아. x 값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건 맞죠?
줄어들고 있는 건 맞는데 누구보다는 크냐 물으면 0보다는 커요. x값들이 전부 다 0보다는 커. 0보다는 큰데 이런 추세대로라면 점점 0에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그쵸? 이런 추세대로라면은 x가 점점 0에 다가갈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y값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y값은 0.1일 때 10, 그 다음은 100, 그 다음 1000 점점 커지고 있지. x가 0에 점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y는 어마어마하게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무한대로 커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 한없이 커진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읽습니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걸 기호로 쓰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는 어디로 다가가냐? 무한히 커진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f가 양의 무한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특정한 실수값 하나에 딱 모이는 것이 아니죠. 계속 커진다라는 것은. 그래서 발산한다는 거야. 이것과 뒤집어서 정반대 입장에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x가 마이너스 0.1이야. 그러면 y값은 마이너스 10이겠지? 그쵸?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 0.01이야. 그러면 y값은 마이너스 100이 되겠죠? 또 한 번 더. x가 마이너스 0.01이면 0.001이면 y값은 마이너스 1000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따져보자. 마이너스 0.1보다 마이너스 0.01이 커진 거지. 작아진 게 아니야. 커진 거야. 커졌고 마이너스 0.01보다 마이너스 0.001은 더 커진 거야. 커진 거야. 그렇지만 커지지만 어디까지 0에 가까이 다가가는 건 맞지만 0보다는 영원히 작아. 그래서 0에 다가간다는 표현을 똑같이 쓸 수 있어. 0에 다가간다는 표현을 똑같이 쓸 수 있어. 0에 다가간다는 표현을 똑같이 쓸 수 있고요. 그런데 이때 y가 변하는 것을 관찰을 해보니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 무한대로 작아지고 있지. 한없이 작아지고 있잖아. 그래서 이때는 무한대 기호 앞에 마이너스 무를 붙여서 한없이 작아진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얘 늦는다는 말 없었는데 한없이 늦어지고 있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함수가 발산하는 종류가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한없이 커져서 발산하는 경우, 또 하나는 한없이 작아져서 발산하는 경우. 그림을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유리함수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요. y는 x분의 1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첫 번째 x가 0으로 다가가는데 0.1, 0.01, 0.001이면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0으로 다가가는 거야. 그치? 0보다는 크잖아. 0보다는 큰데 0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다가가고 있고요. 그때 y값은 곡선을 따라 올라가니까 한없이 올라가게 됐었지. 그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 정반대 방향에서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01, 마이너스 0.001 이런 식으로 하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커지는 건데 어쨌든지 0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야. 0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고 그때 그래프를 따라서 작아지고 마이너스 10, 작아지고 마이너스 100, 작아지고 마이너스 1000 해서 계속 작아진다는 거야.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말하는 발산입니다. 발산. 또 다른 표현은 극한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극한은 없다. 극한값이 없다. 극한값이 없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발산할 때는 극한값이 없다. 극한이 없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가 되었으면 자, 그 바로 아래 자극한 우극한에 대한 얘기로 가겠습니다. 자극한 우극한. 아까 내가 요거 할 때 살짝 얘기했는데 오른쪽에서 가는 게 있고 왼쪽에서 가는 게 있었잖아.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면은 오른쪽에서 가니까 오른쪽 우자를 써가지고 우극한 이렇게 하고 작은 쪽에서 0을 향해서 이렇게 쭉 가면은 0의 왼쪽에서 가니까 좌극한 이렇게 하거든. 이쪽 방향으로 다가가면은 우극한, 이쪽 방향으로 다가가면 좌극한, 우극한, 좌극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우극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좌극한. 여기까지 되겠지? 네, 우극한, 좌극한이라는 말을. 자, 실험을 해볼게요. 여기에 함수식이 있는데 이 식이 두 가닥으로 갈려 있어. 뭐냐?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는 뭐 y는 x 플러스 1 정도 하고, 이때는 x 플러스 3 정도로 하자. 반대로 했네. 이거 x 플러스 1, 이거 x 플러스 3 정도로 하자. 그러면요, x 값이 1로 다가가는 걸 할 텐데, 맨 처음에 1보다 작은 쪽에서 0.9 x가 조금 더 커져서 0.99 x가 조금 더 커져서 0.999 이런 식으로 어떻게 x가 1로 다가갈 수가 있겠다, 그지? 왼쪽에서 다가가는 거니까 뭐라고 해야 되느냐면 좌극한이라고 해야 돼. 좌극한. 왼쪽에서 다가가니까 좌극한 이렇게 읽고요. 그때 y 값을 계산을 할 적에는 위의 식을 사용을 해야 돼. 1보다 작을 때는 이거 쓰라 되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0.9를 대입하면 1.9 되고, 여기다가 0.99를 대입을 하면 1.99가 되고, 0.999를 대입을 하면 y는 1.999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 y 값이 점점 어디에 다가가느냐? x가 1로 다가갈 때 y 값은 점점 2로 다가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이것을 오른쪽에 다가가는 경우랑 왼쪽에서 다가가는 경우를 둘로 갈라서 기호를 이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기호를 이렇게 쓴다고. 좌극한이라는 뜻이야. 여기 마이너스가 붙으면 1보다 작다 이런 뜻이야. x가 1보다 작다. 작은데 극한이 얼마냐 이런 얘기야. 그에 비해서 이번에는 x가 1로 다가가긴 다가가는데 1보다 좀에 커가지고 1.1 x가 1보다 좀에 커 1.11 아니지 줄어야지 1.9
아니지 1.01 1.001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y의 값은 계산할 적에 이번에는 1보다 큰 것을 다루므로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 돼. 여기다가 알겠니? 1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야 된다고. 그러면 4.1 그리하면 y는 4.01 y는 4.02 00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x값이 계속 줄어가지고 1에다가 가는 건 맞아. 1에다가 가는 건 맞아. x가 1로 다가가고 있지. 1로 다가가는데 그때 y는 어떻게 되고 있냐? 점점 줄어가지고 4로 다가가고 있지. y는 4로 다가간다. 이걸 오른쪽 1보다 큰 오른쪽에서 간다 그래서 우극한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우극한은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여기다가 1보다 크다는 의미를 살려서 플러스 이렇게 합니다. 절대 생략하면 안 됩니다. 저기 플러스 기호는 생략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값이 4 해줘야 돼. 자, 이때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와요. 질문이 뭐냐면은 질문 리미트 x가 1로 다가갈 때 함수 f의 극한은 얼마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 왼쪽에서 다가가면 2고 오른쪽에서 다가가면 4인데 2라고 대답할래? 4라고 대답할래? 뭐라고 대답하지? 아까 힌트가 내가 있었어. 오직 하나의 실수여야만 한다 그랬어. 다가가는 값이. 그지? 지금은 2개잖아.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없다고 해야 돼. 그러니까 좌극한이 얼마냐라고 물으면은 2라고 대답하면 맞아요. 우극한이 얼마냐고 물으면 4라고 대답하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아무 기호도 안 썼지, 아무것도 안 썼으면 극한이 얼마냐라는 질문이고, 그때의 극한은 오직 하나의 실수값이 있어야만 극한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르므로 극한이 없다.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극한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좌극한을 따로 조사를 하고 또 우극한을 따로 조사한 다음에 그 두 개의 값이 같은지 유무를 확인을 해야 되겠지. 그죠? 자, 그런데 그림상에 보십시오. 지금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지금 요렇게 생겼어. x 플러스 1을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고 이게 이거야.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3은 여기 위에 여기 4에다가 점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돼요. 그림이 끊어져 있지. 이 x는 이래서 끊어져 있지. 왼쪽에서 따라가 보면은 좌극한인데 좌극한이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2. 오른쪽에서 따라가 보면은 우극한인데 오른쪽에서 따라가 보면은 우극한이 4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좌극한은 이고 우극한은 4라는 걸 그림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일일이 식을 쓸 필요는 없어. 일일이 식을 쓸 필요 없고, 그리고 여러분은 아마 지금 벌써 눈치를 챘을 텐데
뭐냐면 좌극한은 여기에 1 넣으면 되고 우극한은 여기에 1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맞아. 그렇게 계산해.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좌극한은 위의 식에다가 1을 대입하면 나오고 우극한은 밑에 식에다가 1을 대입하면 나온다. 이해되십니까? 거기까지.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번 문항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거 뭐 아직 안 지울 거니까 천천히 써도 되고요.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먼저 이거 마이너스 1로 갈 때 극한을 계산하라는 거거든. 근데 여기 뒤에 부호가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은 우극한 따로 조사하고 좌극한 따로 조사해서 그게 같은지 다른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요쪽에서 왼쪽에서 따라가면은 값이 얼마로 따라가게 될까? 여기 꼭대기에 있는 점이 함수값이 1이니까 1에 다가가게 되겠지. 그래서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왼쪽에서 다가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왼쪽에서 다가가면 이건 1이고 그 다음 오른쪽에서 다가가면 그러면 얼마로 다가가는 걸까? 그래도 1로 다가가겠지, 그지? 그래서 기호로는 x가 1, 마이너스 1로 가는데 오른쪽에서 다가가면 마이너스 1 플러스, 그리고 그 값이 1 똑같단 말이야. 1이고 1이지. 이므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므로 리미트 이제는 뒤에 부호를 생략을 하고 이것은 1이다 하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억은 참이겠어요, 거짓이겠어요? 존재합니다. 그 값은 1이에요. 참이에요. 그러면은 니은은 네가 판단해봐. 니은은 어때? 이게 참일까 거짓일까? 1로 가야 되는데 1로 가야 되지? 그러면은 얼마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1로 가는 것이고 그건 좌극한. 오른쪽에서 가면 얼마로 가는 걸까? 마이너스 1. 그럼 둘이 같잖아. 같아졌기 때문에 극한이 존재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안 넣는다 했으니까 틀린 거야. 이게 웬 거짓말? 갑자기 생뚱맞게. 그러면은 디귿입니다. 이거 극한이 존재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왼쪽 극한은 얼마예요? 왼쪽 극한 2가 되겠지. 왼쪽 극한은 2인데 오른쪽 극한은 얼마야? 오른쪽 극한은 3이지. 서로 다르네. 극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틀린 거야. 간단하지요? 저건 그림으로 주어졌을 때 문제풀이 라고 한다면 이제 식으로 주어졌을 때 문제풀이라고 해보겠습니다. 2로 갈 때 극한이 존재하려면 왼쪽에서 갈 때의 극한 이거 하고 오른쪽에서 갈 때의 극한 이거 하고 같아야 합니다. 맞지? 그런데 왼쪽 식은 이걸 써야 돼. 이걸 쓰고 오른쪽 식은 이걸 써야 돼.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함수식을 갖다 넣으면 마이너스 x 더하기 k 이래 붙고요. 오른쪽 식은 위에 걸 써서 2x 더하기 2x 빼기 4가 되고요. 이래 됩니다. 그런 다음에 쌤이 아까 말하기를 위에 식에다가 숫자를 집어 넣으면 된다.
아래식에다가 숫자를 집어 넣으면 된다. 그랬던 거 기억날까요? 그러니까 여기 x에다가 2를 대입을 하고 여기 x에다가 2를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k의 값은 2여야 되겠네. 그치? 아,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잘 푸는 거예요. 선생님, 응? 아까 4번에서 fx에 2x-4랑 x 플러스 k를 넣을 때 있잖아요. x는 2보다 큰 게 우극한이고 x는 2 이하가 좌극한이죠. 2보다 크니까 우극한, 2보다 작으니까 좌극한. 확인 차원의 질문이었나 보네. 네, 거기까지. 그럼 됐을까요? 그 외에 남은 문제들은 여러분 처리하실 수 있을 것 같고, 6번은 저거 절대값 기호를 이용을 해서 나타냈는데, 요거 한번 해볼까? 요거 범위를 둘로 나눌 수가 있어. 뭐냐면은 요거 범위를 1 이상하고 마이너스 1 이하하고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 1차 부등식 풀이를 하면. 또 밑에 있는 것도 1차 부등식 풀이를 하면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이렇게 나와. 되겠니? 자, 이때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오른쪽에서 갈 때하고 왼쪽에서 갈 때하고 값이 같으면 극한이 존재하는 거지. 같지 않아야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존재하지 않도록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B급이 그어지도록 하는 A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A가 1일 때 하면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오른쪽에서 가게 되면 이걸 써야지. 3-x 그리고 x가 1로 가는데 왼쪽에서 갈 때 그러면 식을 밑에 걸 써야 하니까 3-x 제곱 이래 돼요. 각각 계산을 해보면 이건 3-1 그래서 2 이거 계산해보면 3-1 그래서 이것도 2 같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값이 아니야 이게. 두 번째 A가 1이 아니라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데 오른쪽에서 가는 경우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커야 한단 말이야. 그럼 위에 식을 쓰는가 밑에 식을 쓰는가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해보면 밑에 식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왼쪽에서 가는 경우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해. 그러니까 위에 식을 쓰느냐 밑에 식을 쓰느냐 생각해보면 위에 식을 써야 해. 그리고 같은지 다른지 확인을 하는데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된다 그랬죠? 대입을 하면 3 마이너스 1 제곱 그래서 2
여기는 3 마이너스 1이니까 값이 4가 나와. 그러면은 같지 않지? 따라서 내가 찾는 A 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할 수 있겠니? 자, 절대값 기호가 나와서 한번 해보았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다 똑같은 방식으로 극한 기호를 사용하면 됩니다. 쭉쭉 내려가시고 이제 극한 기호를 이용한 연산을 시키는 문제가 있네. 15번 요거 15번. 자, 물어보자. 한 개씩 맡아라. 먼저 네가 하는 게 낫겠지? 잘 생각하고 이게 얼마인지 대답하고 너도 하나 맡아라. 잘 생각하고 이게 얼마인지 대답하면 될 것 같아요. 생각나면 말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지, 그지? 맞아요. 자, 한 개 남았다. 네가 하고 싶어? 네가 하고 싶으면 네가 해도 돼. 얼마야? 얼마 그래?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1 맞았어. 1이야. 원래는 여기 뭔가 x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저게 지금 상수 함수라서 넣을 데가 없잖아. 그러면 상수값 그대로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5. 자, 비슷하게 오른쪽에 19번 하나 해볼게요. 그림도 주어지고 극한식 계산해서 남는 거. 여기가 얼마고 여기가 얼마라는 걸까? 여기가 6이라는 뜻이야 지금, 그지? 하나는 이게 3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직선식을 구할 수 있겠지? x 절편이 a이고 y 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 우리 공통수학 2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거 x 절편 요거 y 절편 자, 그러면은 지금 x절편이 6이고 y절편이 3이라고 할 수 있어요. F4를 구하라는 건 극한을 구하는 게 아니죠. F4를 구하라는 거는 함수값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x가 4일 때 y가 얼마냐라는 질문이야.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6분의 4 3분의 y는 1 이거 3분의 2니까 넘어가면 y가 1 나오겠네. 그쵸?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17번하고 20번 이렇게 말로 되어 있는 문제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안 보여. 17번, 20번 이렇게 말로 되어 있는 문제. 하지만 이런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 개만 해볼게. 원래 시험지 받으면 이런 문제는 안 나와. 안 나오는데 개념을 돕기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어. 자, 20번입니다. 어느 치킨 가게에서는
매일 11시 15분부터 30분 동안 24,000원짜리 양념치킨 한 마리를 16,000원으로 할인하여 판매하다가 11시 45분부터 다시 24,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11시부터 X분이 지난 후에 양념치킨 한 마리의 가격을 FX1이라 할 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자, 여기는 X. X분이 지났을 때다. 그럼 15분이 지났을 때, 45분이 지났을 때,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15분부터 30분 동안만 16,000원이니까 여기 16,000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6,000원이 되고, 그에 비해서 15분이 되기 이후 45분 이후 다시 가격이 높은 가격을 유지함으로 24,000원.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겠네. 이렇게 생긴 그림이 함수 fx야. 신기하다, 그지? 이런 함수 그래프가 나올 줄이야. 자, 이때 10으로 갈 때 극한을 계산하라 그러면 여기 있지. 맞지? 그러면은 치킨 값이 얼마인가요? 24,000원. 그렇지, 24,000원이야. 24,000원이야. 이해돼? 그러면은 내가 묻는 질문에 각각 한 개씩만 대답해봐. 이건 예주다. 요거 얼마인지 예주가 대답하고, 그 다음에 비니는 요거 대답하면 좋겠어요. 자, 주 얼마? 치킨은 얼마인가? 경빈이는 얼마? 16,000원. 그렇지, 16,000원이지. 요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16,000원. 주 얼마? 24,000원. 틀렸어. 16,000원. 이게 플러스니까 오른쪽에서 가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돼. 16,000원이 되겠죠. 자, 이 정도 구별할 수 있으면은 잘 하신 거고요. 우리 조금 쉬었다가 조금 쉬는 시간 줍니다. 21번부터 조금 더 풀이를 들어갈게.